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저희 이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중앙대학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특기자, 실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분석할 전형들은 이제 일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전형 위주로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 전형을 오늘 저와 분석을 할 텐데 이제 404명을 뽑게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이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 그리고 17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59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이제 다빈치형 인재, 그리고 538명을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의 탐구형 인재를 오늘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타 전형들,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SW 인재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학생들께서 직접 입학처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일반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에서는 그냥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학교장 추천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70% 그리고 이제 비교과 30%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비교과 영역에서는 출결과 봉사가 점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과 성적은 인문과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의 성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등급화시키고,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가 학생부의 성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을 산출할 때는 교과별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는 모든 학과가 다 4등급 이내는 필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그리고 수학, 가나형, 그리고 영어, 사과탐, 이 사회나 과학 탐구 중에 근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2개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의 영역이 합 6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 중에 이제 서울 캠퍼스랑 이제 안성 캠퍼스가 좀 나뉘게 되는데 안성 캠퍼스에는 생명공학대학이 거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저 기준도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 계열 서울에 있는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는 국어에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과탐 중에 한 과목 이 4가지 중에 3개 영역이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성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학과는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과탐 중에 한 과목 이 4과목 중에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옆에 띄워놓겠지만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만약에 예체능 계열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모집 요강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학처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럼 내가 중앙대식 내신은 몇 등급이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시면 자신의 내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집 요강 보시면서 계산기 두드리시는 거는 정말 복잡한 절차고 학교에 이제 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신을 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성적을 집어넣으시면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무단사고에서 이제 결석, 미인정이 1일 이하, 그리고 봉사가 20시간 이상이면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앙대학교를 교과 이제 일반 전형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비교과에서 마이너스를 갖고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몇 등급이 도대체 가나요? 네, 학과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3에서 한 1.6?
그러니까 1점 초중반에서 중후반까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쪽에 생명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뭐 2점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학과들마다 다 다르고 저는 보통 이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교과가 60%로 반영이 되고 서류 평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40%를 서류 평가로 진행을 해서 일괄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학교장 추천은 이름답게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별로 전체 이제 중앙대학교에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서울 캠퍼스는 최대 3명인 겁니다.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학과별로 1명씩 추천을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류평가라는 게 갑자기 교과 전형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여기서의 서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서류가 맞습니다. 그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고, 교과 영역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그 일반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인문이랑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들어가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들어가는데, 성적 산출 시에 이제 교과라든지 학년별 가중치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서류겠죠. 그러니까 종합전형같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은 좀 독특한 게, 교과와 서류를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무래도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교과 등급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어서 교과에서 많이 포지션을 좀 상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일반고에서 좀 내가 뭐 학종 준비라든지 비교과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서류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에서 만약에 내신이 좀 괜찮고 학교장 추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쓰는 것도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이 중앙대학교 서울에 위치한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 학과도 없는 데다가 이제 수능 최저도 없고, 내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면 사실 전교권 라인이거든요. 이 전교권 라인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합격 등급 컷이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등급, 1.4등급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 안성 쪽에 이제 생명공학대학 쪽 학과 같은 경우는 뭐 2등급에서 2등급 중반대까지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학과들마다 다르고 매년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등급 컷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가 이제 10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형 인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중앙대학교에서의 이제 말하는 다빈치형 인재는 학업과 교내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루어진 균형적인 인재를 다빈치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비교과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중앙대학교 모집용학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교과 성취 수준, 그리고 이제 탐구 역량, 탐구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통합 역량,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과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봉사활동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성실성,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를 총 20%, 20%, 20%, 20%, 20%로 해서 정말 균형적인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개 이제 일반고 학생들 중에 내가 중앙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다빈치형 인재를 보통 넣죠. 일반고에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보통 넣어서 대부분 이렇게 선발을 하며,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서는 이 다빈치형 인재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대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교과학습 커리큘럼, 그리고 자사고도 교과학습 커리큘럼이 좀 어떤 뭐 좀 특성한 부분에
좀 심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적인 인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탐구형 인재에 가깝죠. 제가 이제 뒷부분에 탐구형 인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런 좀 균형적인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이제 학과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등급 컷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쪽에 생명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 서류평가는 똑같이 다빈치형 인재와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빈치형 인재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탐구형 인재가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업 관련해서 수상 실적, 그리고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같은 이런 탐구 활동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선발하는데, 물론 일반고에서도 이런 학생들이면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특목고에서의 그런 커리큘럼에서 심층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뭐 비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탐구형 인재에서도 똑같이 5가지의 이제 역량을 강조를 하는데, 다빈치형 인재랑 한 가지의 이제 그 역량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이 들어가는데, 다빈치형 인재에서 이제 통합 역량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탐구형 인재에선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4개 같은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좀 설명을 제가 간추리고, 이제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활동 및 이해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분해 봤을 때 학업 역량에서의 20%, 그리고 탐구 역량에서의 이제 30%,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서의 30%,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의 10%, 그리고 인성에서의 10% 영역을 차지해서 학생들을 뭐 이렇게 평가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탐구 역량이라든지 전공적 합에서의 총 60%를 비중을 두는 거를 봤을 때 정말로 내 이 전공에서 얼마나 학생이 고등학교 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활동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발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런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아무래도 좀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중반까지 형성이 돼 있고, 안성 쪽에 있는 이제 생명공학대학에 있는 학과는 좀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과만 선발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도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 컷을 봤을 때 나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걸리는데 그럼 나 탐구형 인재 넣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반고에서 좀 상위권 학생 1등급, 2등급 대 학생과 특목고의 4, 5등급 학생이 섞여서 평균이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60%와 교과 20%, 그리고 비교과는 이제 출결과 봉사인데 이 2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논술에 대한 시험은 인문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언어논술 세문항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에서 이제 경영경제 라인 같은 경우는 언어논술 2문항과 이제 수리논술 1문항이 학생들 논술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3문항과 과학논술 1문항이 들어가는데, 이때 과학은 물화생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인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교과 전형, 일반 전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 간학, 형, 그리고 이제 영어, 그리고 사과탐 2개 평균 중에서 3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의학부가 추가가 됩니다. 의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그리고 과탐 2개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4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과 안성이 조금 구분은 되어 있지만 아까 일반 전형과 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실질적으로 교과가 20% 들어가지만 실제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를 봤을 때 1등급은 10점으로 이제 교과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6등급 같은 경우는 9.8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점수가
교과의 20%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의 시험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논술을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등급이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나보다 등급 높은 친구들을 좀 제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고3 때까지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난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돼. 그래서 논술하고 몇 번 다닌다고 해서 논술 시험을 잘 보기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 좀 이런 이해도가 좀 높은 친구들이, 논술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스킬적인 부분을 배워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높아지니까 그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평균 등급은 이제 3등급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이 선발됐으면 4, 5등급 학생이 선발이 돼서 평균이 3등급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낮은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 아니면 지역에서 되게 명문고 학생들이 4, 5등급으로 포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제 공통문항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자체문항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자체문항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니? 동기가 뭐니?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했니? 이런 부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뭐 교과전형이 있지만 이제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괄전형으로 이제 한 번에 학생들을 점수화시켜서 선발을 한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이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이제 중앙대학교 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